안녕하세요. S&T 학원의 오세영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 번 들으면 멈출 수 없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왔는데요. 제 이제 제자들이 학생들이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저를 다시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학원에서 들었던 학생들이 다시 지금 들어와서 제 수업을 듣는 거 찾는 걸 보면서 제 수업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한 번 들으면 멈출 수 없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왔습니다. 자, 포인터를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일단 제 이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수학이 전공이 아니고 수학 교육 전공이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냐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고 경기고 서울고에서 이제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학부모님이 이제 학생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네 수학 선생님은 대치동 수학학교처럼 가르친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제가 뭔가 머리에 뭔가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사교육 시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메가스터디에서는요, 인강을 한번 경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대치 메이드 학원에서는 개별 맞춤 수업을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경험을 하면서 저한테 제 탤런트에 맞는 이런 수업 형태는 어떤 수업일까를 찾다가 그런 수업의 형태를 구현해줄 학원을 찾았습니다. S&T에서 그런 제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그런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공통수학 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통수학 원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통수학 원을 한 번 한 학생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할 일인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공통수학 원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운 1학기 때 배운 내용들을 총 집합해서 거기에서 하나씩 한 단계씩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3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 배웠어. 그럼 공수원에서 3, 4차 방정식을 배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1차 부등식을 배웠어. 그러면 공수원에서 2차 부등식을 배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단계씩 자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수원을 학생들이 많이 지루해하고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어려워한다기보다는 힘든 게 맞죠. 왜냐면 연산 사이즈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해내는데 일단 힘들죠. 저도 사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대수나 미적분 가르칠 때에는 막 신나게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공수원 할 때는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팔도 아프고 저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학생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라는 걸 저는 이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수 미적분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연산 과정들을 배우기 때문에 공수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을 대수 미적분 시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공수원이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뼈대 같은 느낌이라서 뼈가 정확하게 이제 탄탄하게 살아 있어야 거기 위에 수학을 쌓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살이 붙고 피가 붙고 그러는 건데 그런 뼈대를 우리가 완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공수원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구단을 외웠어요. 막 달달달달달 구구단 외운다고 해서 곱셈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구구단을 외운 거를 토대로 내가 그거를 곱셈 과정에 적용을 시키면서 그렇게 곱셈이라는 연산에 내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수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연산이다 보니까 내가 배운 거를 토대로 본인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무슨 전시에 온 것처럼 수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다 이해가 돼. 그러고 있으면 그런 학생은 절대로 늘지 않아요. 그래서 공수원만큼은 정말 자기 손으로 막 이제 연산을 해보고 막상 수업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됐는데 해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수식을 막 이렇게 써가는 과정이 막 펼쳐지지 못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공수원 이제 정규반 1년의 청사진을 제가 마련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중등 학생들을 고등부 이제 내신을 준비를 잘 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공수원 기본 플러스 실력 문풀까지 진행을 합니다.
차수가 굉장히 많죠. 저희가 공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10회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기본 수업을 깔거든요. 근데 이게 20회 정도를 잡은 건 제가 이제 실력까지 그래서 이거를 다 마치면은 그냥 이거 가지고 대수 미적분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실력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20회 수업을 잡았습니다. 그러고서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이제 기간이 조금 비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3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쭉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저는 뭐 제가 학교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신을 어쨌든 학생들이 다뤄봐야 그래봐야 이제 저는 그 학생들이 그 단원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이해가 심화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꼰대라면 꼰대랄 수 있고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머리가 좋은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서 공수원에 따라오는데 이해는 좋지만 아이가 이제 그 중학교 3학년에 내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신, 그 중학교 3학년에서 걸쳤던 그런 내신의 연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따라오는데 조금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 3학년 학생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중학교 3학년 내신을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참수식을 막 완전 제곱식으로 뭐 고쳐받고 막 이러다 보니 어쨌든 그 학생이 이 머리가 좋은 중학교 2학년 학생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만은 꼭 지켜주셔라. 그리고 특히 그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내신을 버리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은요. 기하잖아요. 근데 기하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다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몰라도 되냐? 그거 너네들 다 알고 있지라는 그런 가정하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학생들이 이제 그걸 막 설명을 하면 맞아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따라와요. 근데 막상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그런 중학교 기하를 이제 도형 지식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지 않아요. 뭐 원주각의 크기가 같지. 그러면은 설명하면 봤죠, 맞죠, 막 이러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 문제를 보자마자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 같은 거를 찾아내는 그런 스킬들이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는 이 기간들이 뭐냐면 다 내신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신 준비 기간을 다 빼고 공수원 기본 플러스 실력 문풀 과정을 20회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름 방학 포함해서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공통수학 2 기본 플러스 실력 문풀을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 또 학생들이 배운 거를 다 기억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수원 복습까지 붙여가지고 25회 차시로 수업을 짜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공수원 공수2가 대수 미적분을 하기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놨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11월부터 졸업고사가 끝나는 기점이죠. 졸업고사가 끝나는 기점부터는 대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수를 기본과 실력 문풀로 하면서 역시 공수2 복습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제가 이제 1년 컬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쓸 수가 없는데요. 이제 1월 달부터는 미적분 기본 실력 플러스 이렇게 대수 복습 이런 식으로 이제 짜 나갈 거거든요. 근데 1년치만 이제 쓸 수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포인트 PPT로 마련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수업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리자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되냐 마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공수원투가 처음인 학생들을 들어와도 되고 그다음에 공수원투가 처음이 아닌 학생들도 너무 많죠. 이 대치동에는. 그런데 공수원투 뭐 배웠어? 그러면 너 공수원투에 뭐 나왔니? 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원투의 마인드맵이 그려지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내용을 배웠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독을 했지만 고교 내신 기출문제를 이제 다뤄보지 않아서 저는 이제 고교 내신반을 이제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공수원 전체 단원 중에서 그 중학교 선생님들은
잘 모르세요. 뭐 어떤 단원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그러면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쭉 있을 때 2단원에서 유독 출제가 많이 되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약간 그 강약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해가면서 야, 이 단원은 진짜 중요해. 너네가 배울 때 별로여도 어쨌든 이게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그 단원이다.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제가 이제 내신반에 맞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께서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애를 보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제가 구체적으로 정해 드릴게요. 이제 공통수학 원이 이제 공통수학 원투를 해봤다고는 하나, 센 비스텝 있잖아요. 센 비스텝의 대표 문제들을 한번 풀려보세요. 그럼 10문제 중에 5문제 이하로 맞는다. 5문제 이하로 맞으면은 그런 학생들은 이 수업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5문제 이하로 맞으면 무조건 보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의 특징은요. 제가 이제 기본 개념서, 시중 개념서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두고자 기본 개념서하고는 다르게 고교 내신 기출문제들은 좀 수록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험에 나와. 너네가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준비를 해야만 해. 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교재를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전문다운 이제 명쾌한 개념 설명 및 마인드맵 정리인데요. 제가 진짜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제 학생 이름은 지웠는데요. 그래서 뭘 배웠는지 쭈르르르르. 그래서 요것만 봐도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풀이 시간에. 너 이 문제가 여기 중에서 뭐인 것 같아? 그럼 학생들이 뭐 몇 번이요? 그럼 몇 번 중에 몇 번 케이스 같아? 그럼 몇 번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 내신에 이제 접학하는 수업이고요. 1회 과제량은 아직 중학생들이다 보니까 제가 또 문제풀이 시간이 따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45문제 정도로 과제가 이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업에 대해서 이제 학생 관리인데요. 저는요,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남들을 불신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고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이 뭔가 수식만 딱 써나가도 알아요. 아, 넌 어디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 학생들을 이제 밀착해요. 학생들 풀이만 봐도 알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지도를 하고 그래서 너가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솔루션도 개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테스트 후에 오답 체크야 뭐 당연한 거고요. 데일리 리포트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시간은 어차피 거기 그 브로셔에 다 적혀져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을 때 어떤 개념을 진득하게 막 이렇게 일회독을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수업이 있고요.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제 자체가 수학을 뭐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나? 한번 그냥 쭉 하면은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학생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복을 시켜야 되더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대학교 초반 때 저한테 과외를 받은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요. 설명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런데 막상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무엇이었다. 제 스타일대로 제가 수학 공부한 스타일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성적이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른데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시켜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고요. 이 10회 동안에 이제 쭉 1단원부터 끝까지 한번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서 시작되는 건데요. 여기에 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문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한꺼번에 쭉 정리하면서 문제도 난이도가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심한 문제까지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루는 수준은요. 내신 이 시험 성적에서 어려운 문제들 그래도 좀 중킬러 정도는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위주로 저희가 다루게 되니까 학생들이 대수미적분하기 전에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운영 방식인데요. 수업은 5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시간 여유가 있어요.
거예요. 그래서 5시 반부터 6시까지는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6시부터 9시 반까지는 설명도 하면 저는 설명을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설명하고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문제 풀어봐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그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클리닉 시간인데요. 이거 뭐 클리닉이라고는 말씀을 드리나 필수 참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아서 제가 앞서 이렇게 클리닉 시간을 잡으니까요.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이 끝나고를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도 잡았고요. 이걸로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그 앞서 토요일 같은 때에는 2시부터 5시까지도 클리닉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것만 맡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2월에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2월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얘네들은 고입을 위한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중학생도 나는 이제 공수원 기본 듣기에는 조금 나는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실력 문풀 수업이고요. 내신에서 다뤄지는 준킬러 플러스 킬러 유형들을 다루게 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원 실력 문풀은 고입 전에 빠르게 이렇게 7회 동안 우리가 고입 내신에 그 내신이 이런 문제가 나와라는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마련을 했다라는 걸 이제 전하고 싶고요. 자, 고등수학은 고등 전문에게 맡겨주셨으면 좋겠고 명쾌한 설명으로 개념을 쉽게 풀어드는 강사 오수영이었습니다.